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어 공부법 컨텐츠. 외국어 공부 중에 기본이 사실 단어잖아요. 야심차게 열심히 외웠는데 며칠 지나면 까먹고 이게 문제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날로그식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통대 입시 공부할 때 썼던 단어 파일인데 보시면 좀 앞에가 막 이렇게 너덜너덜 하고 이러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막상 통대에 가니까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단어의 양 자체에도 너무 많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걸 다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아날로그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끔 디지털화를 해서 거기다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아날로그 버전, 디지털 버전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버전. 위에는 사실 그 분야별로 나누긴 했는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노트는 이 노트이고요. 구멍 뚫려 있는 노트. 이거를 쓰는 이유는 조그만 단어 수첩은 막 예문 적고 이렇게 하려면 쓸데없이 페이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냥 공책으로 하자니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읽을 신문이랑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거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철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이 노트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문을 보고 거기서 단어를 발췌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불어 단어를 쓰고 옆에다가는 한국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단어를 발췌한 문장의 원문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다 써요. 그 예문 안에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간색으로 추가로 밑에다가 써놨어요. 단어 쓰는 것까지는 사실 어려운 게 없잖아요. 쓸 때는 막 되게 공부하는 느낌이고 색도 바꿔가면서 막 되게 신나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단어는 써놓기만 하는 거는 진짜 말짱 도루묵이고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복습을 뭐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얘만 보면서 이걸 봤을 때 민간 항공 하고 이제 옆에 뜻이 바로 떠올랐어. 그러면 형광펜을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도 봤을 때 바로 한국어 뜻이 생각났다? 그러면 또 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긋다가 만약에 얘를 봤는데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옆에 보고 예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형광펜 줄 치지 않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형광펜 친 것도 있고 안 친 것도 있고 이렇게 남아있겠죠. 한 바퀴 끝나면. 그래서 끝까지 다 하면은 다시 이제 앞장으로 돌아와서 형광펜 안 쳐있는 것들만 보면서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형광펜이 다 칠해질 때까지 일단 1회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5% 외운 거예요. 95%는 어떻게 채워야 되냐? 저는 3일 뒤에 다시 한번 봤어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날짜 같은 걸 안 썼는데 처음에는 날짜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1월 15일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1월 18일 되면은 다시 1월 15일 칸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랑 똑같이 단어 보고 뜻 생각나면 옆에 가다가 체크하고 체크 표시가 다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한번 1회독하고 3일 뒤에 돌아와서 체크 표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일 뒤에 한번 더 봅니다. 5일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회독을 돌리면은 50% 정도까지는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면 뒷장이 또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게 뭐 2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데 날을 잡아서 처음부터 그때까지 쌓여있는 노트들 한 번에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던 게 이 파란색도 똑같아요. 파란색 체크를 다 할 때까지 계속 위에 쭉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체크 안 돼 있는 거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체크하고 또 체크나 뭐 형광펜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복습을 주기적으로 한다. 근데 저는 그 주기가 일단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3일 뒤, 그 다음에 5일 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까먹었을 것 같다 싶었을 때 한 바퀴 전체 다 돌리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단어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처음부터 그냥 진짜 신문 넘기듯이 보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했을 때 그때 되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진짜 확실히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애들보다 바로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쭉 하고 그때도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내가
안 외워지는 애들이야. 걔네만 따로 이제 수첩 같은 데에 적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따로 그냥 시험 전날에는 이것만 계속 이제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시험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끼리 모아서 이제 걔네만 집중 학습을 좀 하셔도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덜 걸려요. 왜냐면 이게 뭐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괴롭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미 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생각나고 이게 계속 빨라지고,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저는 이걸 나눠서 그렇게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시니까 앞에 너덜너덜해진 애를 맨 뒤로 빼는 거예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꼈다 뺐다 하면서 순서를 좀 계속 섞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예문을 꼭 같이 써야 된다. 왜냐면 이 단어 하나만 외워가지고서는 어차피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단어 퀴즈쇼에 나갈 것도 아니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이게 공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꼭 같이 쓰는 게 좋고, 단어장이나 누가 뽑아준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거는 사실 머리에 크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읽는 컨텐츠에서 신문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이기만 해도 돼요. 인터뷰 대본 같은 거에서 발췌해도 되고, 드라마 보다가 배운 단어여도 되고, 팟캐스트, 영화, 컨텐츠는 사실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신문 읽는 게 제일 편하고 재밌어서 신문으로 했는데, 그냥 책 읽으셔도 되고, 어쨌든 컨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에서 내가 직접 보다가 이 단어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해놓으셔야지, 남이 한 거를 보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고른 컨텐츠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이해하고 싶은 컨텐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예문을 읽으면 상황이랑 맥락이 기억이 나거든요. 기사 전체 맥락이 기억나면서 이 단어가 그냥 뭐 역풍, 부메랑 효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 프랑스가 이렇게 했었고 암 환자 비율이 늘어나서 역풍을 맞았다는 표현이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라고 했을 때 애플은 한국어로 사과 이렇게 가는 것보다 빨간 사과의 모습이 딱 기억나면 그 단어가 진짜 나한테 체화가 된 거잖아요. 예문 속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어장으로 외웠을 때는 1:1 대응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이 기사에서 어떻게 썼고 어떤 맥락에서 썼지가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 그 단어가 그래, 이런 의미지,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꼭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아날로그형이었고, 이게 제가 만들었던 노션 페이지인데 원리는 사실 아까 거랑 똑같아요. 이쪽 칸에는 단어 외우고 싶은 거 쓰고, 요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품사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바꾸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연결사,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어떤 명사랑 어떤 동사랑 같이 써야 되는지, 그리고 픽스드 프레이즈는 하나로 이미 굳어진 문장, 속담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앞에 거랑 좀 다른 거는 얘는 그냥 뭐 명사나 구 단위로 되어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문장으로 굳어진 애들, 부사, 형용사, 동사, 불어는 이제 명사의 성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영어나 다른 언어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뜻에다가는 한국어 뜻을 쓰는 거죠. 원문, 예문 똑같이 써주고, 날짜, 내가 이걸 언제 기입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복습, 내가 언제 했는지, 이거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복습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복습했는지, 복습을 할 때마다 얘를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복습 주기도 미리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저는 3일, 5일, 7일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 복습일로부터 5일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 리뷰를 안 했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뜰 거거든요. 내가 목요일날 했어. 그러면 이제 리뷰하라고 이게 뜨고, 아니면 더 옛날에 했어. 그러면은 이제 초과됐다고 빨리 하라고 빨간색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해놨어요. 저희가 그 아날로그에서는 뭐 체크로 몇 회독했는지 그런 걸 표시했잖아요. 여기서는 마지막 복습일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얘를 폈을 때 빨간색이랑 노란색 있는 애들 가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설정을 해놓은 건데, 다음 복습을 언제 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1월 29일 날 했으면
2월 3일날 다시 와야 된다. 왜냐면 복습 주기가 5일이니까. 경과일도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지실 것은 이제 여기 복습 주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홍번역을 해야 되니까 주제별로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경제 다루는 주다 이러면 이제 경제만 쭈르륵 뽑아서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제너럴은 일반 단어, 환경, 문화예술, 교육, 과학기술, 보건, 법, 지정학, 외교, 경제, 사회, 정치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얘도 추가하시고 싶은 거 추가하시고 뺄 거 빼시고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누르면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얘를 제가 안 쓰고 이제 아날로그로 다시 옮겨가다 보니까 다 오버듀가 떴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형태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기한이 이미 지난 거, 리뷰가 필요한 거, 리뷰한 거 이런 식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별로, 명사별로, 콜로케이션별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만들어 놨었고,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얘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단어들 쭈르륵 한번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단어 이제 보실 때 뭐 여기서 보시는 게 편하시면 여기서 이제 바로 보시고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초록색이 다 뜰 때까지 한 바퀴 돌리고, 다음 복습이 다가올 때 다시 와가지고 한 번 더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거든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보면서, 여기는 심지어 옆에 한국어도 안 뜨니까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걸 보고 맞췄어. 그러면 클릭해가지고 마지막 복습 오늘 이렇게 옮겨놓고, 그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요 노션 페이지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익했나요?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사소한 공부 팁을 한번 나눠봤고, 우리가 신년 계획 짤 때 항상 뭐 외국어 공부, 영어 공부 이런 걸 짜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즉각적인 반응이 안 와서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이만큼 느는 게 이제 언어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거는 진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응당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시야를 길게 가져가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또 요즘에는 되게 모든 것이 편리하고 빨리빨리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면 답답함을 쉽게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한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근데 그게 점점 더 막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지고 너무 모든 게 편해지고, 몰랐던 거 챗GPT 넣으면 다 알려주고, 이해 안 되는 거 넣으면 번역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배움에 있어서도 참을성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으면 외국어는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년 계획으로 외국어 공부를 세우셨다면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빨리 반응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사람은 뭐 저를 비롯해서, 만약에 한 달 뒤에 통역이 잡혔어. 그럼 그 한 달 안에 아웃풋을 내야 되잖아요.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저도 진짜 마음 편히 살았을 거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차곡차곡 이제 쌓아놔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즉각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한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런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돼가 조금 더 릴렉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아웃컴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생계에 연결되는 일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신화에서 벗어나야 되고, 뭐 100일 만에 영어 입트이게 하기 100% 사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 시간이 따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위대하지 않은 일에도 시간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위대하거나 초라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일에는 일정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을 내가 쏟아 부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진짜 실력이 너무 안 느는 것 같아, 답답해라고 할 때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냥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게 느는 거야, 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새해 다짐으로 세웠던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쭉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나약한 인간이라서 금방금방 포기를 해버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10년 동안 계속한 거는 이런 언어 공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마음가짐이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길게 볼 줄 아는 마음가짐, 그리고 나한테 솔직해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훨씬 공부법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